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얘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아주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두 사람은 브로맨스의 상징으로 또 퍼스트 버디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고 많은 미국의 경제정책에 서로가 힘을 보태왔습니다. 자, 그런 이 두 사람이 파열음을 내면서 찢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와 이 머스크의 충돌, 또 아주 안 좋은 결별은 단순하게 두 사람 관계를 넘어서서 머스크가 꾸려가고 있는 테슬라나 또는 그 테슬라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 X, 또 트위터인 X 등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뉴욕 증시 직접 투자하는 스학 개미들도 머스크와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트럼프와 머스크가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었을까? 다시 두 사람 관계 회복의 가능성은 있는가? 또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이 가상화폐나 또는 테슬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등을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는 지난번 대선, 그러니까 2024년도 미국 대선에서 아주 빛났죠. 트럼프가 머스크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른바 슈퍼팩이라는 것을 통해서 머스크가 엄청난 자금을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 몰아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말 진심으로 트럼프 당선을 도왔습니다. 특히 경합주였던 스윙보트라고 하는 그 문제의 펜실바니아주. 자, 두 사람은 트럼프와 머스크는 펜실바니아 대학의 서로 선후배 관계, 동창 관계이기도 합니다. 둘 다 편입으로 입학을 했지만 어쨌든 그 유펜이라는 경영학의 발상지로 불리는 아이비리그의 한 멤버인 유펜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유펜에서 두 사람들이 청년 시절 잔뼈가 굵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유펜이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서로 엇갈려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던 전쟁을 치를 때 사실 펜실바니아 주에서의 당선이 곧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좌우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때 이 머스크는 펜실바니아주에 살면서 선거운동에 헌신을 했습니다. 특히 그 유명한 로또 사건, 이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경제정책에 지지 서명 사인을 하면 그 서명자 중에 일정 숫자를 추첨을 해서 그에게 엄청난 돈을 주는, 사실 로또 캠페인까지 벌였거든요. 이게 야당인 민주당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제소까지 했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요. 사실 이 대목은 머스크가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까지 지면서도 트럼프에게 올인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부통령인 JD 벤스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벤스라는 분, 지금 부통령이죠. 올해 41세에 상당히 젊은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 예일대학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서 그렇게 썩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을 피갑했던 분이 바로 마피아 사단이라고 하는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그 페이팔에서 함께 동업했던 트럼프와 그 다음에 피터 틸이라는 분, 지금 팔란티어의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오너죠. 이런 실리콘밸리 인맥으로 가 있던 페이팔 마피아들이 벤스를 실리콘밸리로 모셔와서 거기서 벤처 캐피탈 사장을 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서 JD 벤서가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 그 재력을 바탕으로 벤서는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자, 그렇게 잘 나갔던 이 벤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바로 일란 머스크와 팔란티어의 피터 틸이라는 두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 벤스라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어떤 출범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이분 사이 요즘 만만치가 않습니다. 초기에 미국의 예산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때만 하더라도 애정어린 충고다 정도로 보는 시각이 아주 월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하는데요. 트럼프의 공약이 핵심이 세금을 깎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동조하거든요. 세금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깎았을 때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 지출도 같이 깎아야 되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일란 머스크는 자기가 DOG라는 다치 정부 효율부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그 부서의 수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다치라는 게 말이 좋아서 정부 효율부지. 사실상 사람을, 공무원들 자르는 저승사자였습니다. 왜 공무원들을 잘랐나? 바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고, 이 대목까지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서로 의기투합이 잘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지출 예산을 별로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세금 깎아주는 것은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깎는다고 해서 재정 적자 늘어나지 않도록 지출 예산까지 깎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출 예산을 깎으면 예산안이 깎인 그 구에서 무슨 공화당 내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줄어든 예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많은 유권자들, 트럼프 지지층이 이탈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치인들은 선거 때는 지출 예산을 깎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집권에서는 지출 예산 삭감에는 그렇게 속도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정치인의 어떤 고뇌, 정치인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트럼프의 이런 어중중한 입장을 바라보는 머스크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스크는 대통령도 아니고 또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도 없고, 왜냐? 미국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출마할 의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원리 원칙적으로 내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을 잘랐지 않느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에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의 인기만을 생각해서 재정 지출을 안 줄였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욕은 트럼프 대신 일란 머스크가 대신 먹고 있다. 그래서 머스크는 자기가 백악관에 또는 워싱턴에 매 맞는 소년, 왕자를 위해서 매를 대신 맞는다라는 그런 유럽의 고전 설화까지 끌어내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해왔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갔다면 트럼프와 머스크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에 머스크가 예산안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양반 소신이다. 충분히
머스크가 그 정도 발언을 할 수 있다. 또 심지어는 머스크가 좀 이렇게 흔들어주면, 비판을 해주면 자기가 공화당 당내의 반대파들을 설득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은근히 머스크를 성원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머스크의 폭탄 발언 하나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원수가 돼서 으르릉 되는 모습인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관계가 나빠졌느냐? 그 국가 예산 때문이 아닙니다. 보다 더 큰 충돌의 원인이 됐던 것은요, 이른바 앱스타인 리스크라는 거예요. 앱스타인 문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미국 뉴스를 계속 팔로잉을 해 와셨던 분들은 뭐 상당히 익숙해져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뉴욕 증권시장에 베어스타운이라는 투자 회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CEO를 맡고 있었거든요. 월가의 비교적 큰 손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미국 영토인 버진 아일랜드라는 미국 옆에 자그마한 휴양지,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빌딩을 지어놓고 또 땅도 소유하면서 약 30명 정도의 미소년, 소녀, 그러니까 어린 미성년자들을 성노예로 기르고 있었다. 이런 폭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가 로비해야 될 주요한 정치인들이나 핵심 인물들을 버진 아일랜드로 초청을 해서 미성년자들로부터 성접대를 받게 했다라는 제보가 나왔고, 미국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가 입증된다. 그래서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분을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담당 검사가 좀 미지근하게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대해서 중형을 구형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의 담당 검사가 마이애미의 검사였는데요. 이분이 그 이후에 트럼프 정부 시절에 노동부 장관으로 역임을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련된 인물이다. 이런 언론의 폭로가 나오면서 앱스타인이라는 이 성폭행 사건, 성추행 사건의 주모자가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소문이 워싱턴 정가에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대선에서도 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성상납을 받았다. 성추행을 했다. 버진 아일랜드로 갔다, 안 갔다.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더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예산안 논쟁을 벌이다가 앱스타인 문건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문건에 올라와 있다라고 폭로를 했고, 물론 그전에도 그런 루머가 또는 미확인 보도가 많이 있었더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나는 알고 있다. 그 앱스타인의 문건, 그 리스트에 트럼프 이름이 있다. 내가 그것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치고 나온 겁니다. 그 앱스타인은 지금 사망하고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지금 주장만 난무할 뿐인데요. 앱스타인이 죽은 그 사망 과정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사망을 했는데, 당시 교도소 교정당국은 앱스타인이 자살을 한 것 같다라고 발표했지만, 인근 재소자들, 같이 있었던 재소자들이나 옆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로는 자살했다고 추정되는 그 사건에 앱스타인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크게 고함을 쳤다. 뭐 엄청나게 발작,
적 정세를 보였다. 이런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자, 통상적으로 죽으려고 그러면 조용히 죽는 자살 현장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범죄 심리 일치인데, 자살하는 시점에 고함을 지르고 살려달라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에서 타살되지 않았겠냐, 그런 의혹이 또 정폭이 됐습니다. 사실 나중에 시체를 부검한 의사 얘기도 타살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뉴욕 정시나 워싱턴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제프리 앱스타인을 죽이지 않았을까, 청부 살인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 앱스타인이 그 당시에 문건을 공개한다. 이른바 앱스타인 리스트. 그게 앱스타인과 거래한 사람들 쭉 명단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클린턴 대통령도 들어가 있었고, 심지어 영국의 왕세자 엘리자베스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루 왕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들어가 있었다. 이런데 이 문건이 바로 성상납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지금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고, 또 머스크가 만약에 진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앱스타인 문건에 나오는 리스트에 자기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버리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공경에 빠질 수가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아픈 손가락, 아킬레스 건이거든요. 실제로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알고 있다. 앱스타인 문건의 비밀, 트럼프의 비밀도 폭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자마자 야당인 민주당에서 법무부를 향해서, 검찰을 향해서 앱스타인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 또 앱스타인의 문건, 이게 사실 미국 검찰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공개하지 않아서 지금 의혹이 정폭되고 있는 건데, 그거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공세를 굉장히 강화시켰단 말이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경지에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아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머스크를 향해서 이 머스크 인간은 마약 중독자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친구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네요. 자, 이때 빌 에크만이라는 분이 나섰습니다. 에크만이라는 사람, 뉴욕 정시에서 사실 워런 버펫, 제2의 워런 버펫으로 불리는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또 머스크 CEO도 잘 아는 사이예요. 이분이 대통령 트럼프와 또 테슬라 CEO 머스크랑 둘이 화해하라 라고 중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머스크 더 이상 만날 일 없다 이러면서 저격을 했고, 그리고 이상한 행동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특히 민주당에 정치 자금을 준다든지 이러면 그때는 큰 후과를 남길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는 이런 사태로까지 치달았거든요. 자, 도대체 트럼프와 머스크 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딱 130일 백악관에 근무했습니다, 머스크가.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게 지금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뒤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갈등, 최초의 충돌은 국세청장 임명 사건입니다. IRS라고. 우리나라는 국세청이라고 그러지만 미국은 IRS라고 그러는데, 기업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국세청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을 트럼프가 추천을 했고, 아니 머스크가 추천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여기 국세청장 인사를 두고 백악관의 기류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때 백악관 국무회의장에서 언론 보도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백악관
국무회의를 하다가 머스크가 베센트를 향해서 몸으로 치고 박았다라고 지금 미국의 뉴욕 타임즈 등은 지금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탄전까지 갔다는 거죠. 그 바람에 이제 트럼프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베센트를 쫓아서 국세청장을 해서 머스크가 추천한 사람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령 취소를 내버린 거죠. 이게 머스크한테는 큰 상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번 인사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사라는 곳인데 이 대목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왜 항공우주국과 머스크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머스크의 큰 꿈은 테슬라의 계열 회사인 스페이스 X를 크게 키워서 이거를 테슬라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특히 우주 공간을 장악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무선 인터넷,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하겠다라는 큰 꿈을 그리고 있고, 사실 미국의 항공우주국은 요즘 스스로 우주선 발사를 안 해요. 기술을 다 민간한테 넘겼고 민간 업체에다가 로켓 발사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스페이스 X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마존의 베조스가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 머스크가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항공우주국의 물량을 머스크가 다 따올 것이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의 장관을 머스크가 추천했고, 이 또한 트럼프가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의회에.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사 국장을 잘라버렸습니다. 여기에 뒤에 확인된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요, 머스크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머스크가 추천한 인사에 대한 인물 검증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머스크가 추천한 신임 나사 국장이 원래 민주당 사람이었고 민주당 쪽에 선거 자금을 대준 사실을 서류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노했고, 이번에도 역시 나사 국장을 잘라버렸거든요. 자, 나사 국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머스크가 스페이스 X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군이었고, 아마 그것이 트럼프한테 엄청난 돈을 대주면서도 자기가 확보하고 싶은 가장 큰 한 자리, 자기의 수족을 미국의 나사 국장 또는 장관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 자리에 둠으로써 앞으로 스페이스 X 사업을 좀 더 탄력 있게 해보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겠냐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잘렸단 말이죠. 이제 그런 와중에 다치라는 DOGE 부서도 130일 비정규직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그만뒀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는 휘청휘청하고 본인이 회사를 비운 사이에 여러 가지 타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회사 주가는 떨어져 있고 회사는 별로 남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좀 투정을 벌이고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있어달라, 연장도 해주지 않고 그냥 130일 지났으니까 가세요. 물론 갈 때 황금 열쇠 하나는 줬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 열쇠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백악관을 항상 들어갈 수 있는 맞는 키가 아니란 말입니다. 금덩이 맷돈에 불과한 것이죠. 머스크 입장에서는 조족지혈 같은 돈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산 문제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트럼프의 측근들이 자신을 공격하니까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굉장히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혈질이죠, 머스크가. 트럼프도 다혈질이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을 비교하라고 그러면
다혈질 면에서는 단연 머스크가 훨씬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입에서는 올려서는 안 될 제프리 앱스타인 문건까지도 입에 올리고 나는 알고 있지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오히려 역공을 해야 되겠다. 자기가 가만히 있었다가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특유의 거래의 기술, 협상의 기술의 대가인 트럼프 대통령으로도 입장을 전환하지 않았나. 자, 물론 이런 큰 인물들의 처신은 또 다른 큰 이권이 주어지고 둘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관계라면 이 정도 같다면 이미 갈라선 거 아니냐, 루비콘 강을 건너간 것이 아닌가. 특히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탄핵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막 들어온 트위터에 머스크의 트위터를 보면 아르헨티나의 말레이 대통령 있죠. 전기톱으로 예산 깎겠다는 거. 그거 들고 또 트럼프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 또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를 향해서 그냥 단순히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미쳐버렸다. 마약 중독자다. 이렇게까지 반응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양 사회에서 한번 싸워도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술 먹고 싸웠을 때 내일 아침에 가서 악수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평소에 술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냉정하고 무서울 수가 있죠. 그런 각도에서 볼 때 머스크와 트럼프의 브로맨스는 끝났다. 단순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서로가 비수를 감춘 채 끝났다. 그래서 적어도 테슬라나 또는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 X 등이 트럼프 정부 시절에 큰 혜택 받기는 어렵게 됐다. 그런 면에서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도 걱정이 많은데요. 아무튼 머스크와 트럼프의 전개 상황 얘기는 하도 크게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에게 진전되는 뉴스가 있으면 즉각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